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아까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거 중에 편하게 들으세요. 여기가 그러니까 종로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건너편은 여기는 을지로가 되죠. 네, 뭐 그래요. 네, 지금 여기 서울 분들이 안 계신 관계로. 그 다음에 요 밑에가 명동이고 요 밑에가 충무로야. 그런데 을지로, 명동, 충무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이건 일제강점기야. 그래서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그 사회생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번에 개정서에 많이 추가가 됐거든요. 서술이 더 강화가 됐어. 근데 보면 일제강점기의 한성이 남촌과 북촌으로 나뉘어져요. 그런데 남촌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인들이 만들었던 일본의 신시가지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남촌이라 그래요. 남촌. 근데 오늘날에 약간 강남 같은 느낌인데 대신에 다른 건 지금은 서울이 되게 커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강남은 한강 이남을 얘기하는데 한강 이남에는 서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촌이란 말은 청계천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청계천의 남쪽. 그 다음에 청계천의 북쪽을 조선인들이 사는 곳 북촌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는요. 여기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노론 벽파들 그러니까 조선 후기 가장 큰 권세가들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냐면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선의 가장 큰 권세가들이 사는데 여기를 북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네가 요즘에 뭐 이제 뭐 관광인이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관광과 관련해서 뭐 북천, 뭐 한옥마을 해서 요즘에 많이 좀 관광 상품화돼 있어요. 뭐 일부 그 예전에 집의 형체를 좀 남겨놓은 뭐 그런 집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좀 많이 요즘에 또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고 있죠. 근데 어쨌건 조선시대에 가장 큰 권세가들, 노론벽파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 여기 북촌입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일제강점기의 북촌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종로 이북에 그러니까 주로 조선인들이 사는 곳이 북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만드는 이제 신시가지가 남촌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조선 후기의 을지로는요, 여기가 뭐가 되게 유명하냐면, 여기가 약재상들이 되게 또 유명한 곳이 돼요. 약재.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요 옆에 뭐가 있냐면, 원래 해민서가 있거든요. 원래 요 옆에 해민서가 있어요. 해민서. 그래서 해민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커져. 그래서 의원들한테 가서 이렇게 진료받고 약초 짓고 그다음에 뭐 좋은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돈 좀 벌었다는 지주들, 부상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의원들 찾아가서 몸에 좋다는 거 좀 이제 처방해 달라 그래서 약 지어서 먹고 막 그런 게 또 많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을지로가 또 이렇게 뭐 약재상들이 뭐 잔뜩 모여 있는 뭐 이런 고개들이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 자, 이제 도성의 4대문. 자, 도성의 4대문으로 갈게요. 조금 전에 근데 말씀 좀 드렸죠. 자, 했던 얘기니까 그냥 빨리빨리 갈게요. 자, 방어가 취약하다. 기억나요? 그래서 오직 어디에만, 그러니까 흥인지문에만, 그러니까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도 하나 추가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옹성을 설치했다. 방어용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중층의 우진각 지붕입니다. 그 다음에 지붕 양식은 여러분 정문들은요. 조선의 정문들, 도성의 정문, 궁궐의 정문은 다 우진각이에요. 됐죠? 요즘에 이거 지붕 양식도 물어보잖아. 그래서 우진각 지붕은 15세기 그러니까 도성 그다음에 궁궐의 성문은 왜냐하면 우진각 지붕으로 만들면 가장 웅장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중앙 집권화를 시키려고 하고 중앙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건축 양식으로 이 방식을 가장 많이 씁니다. 됐죠? 근데 거기다가 뭐 돈이문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흥인지문이나 숭례문 뭐 이런 문들은요. 특히 또 중층, 그러니까 중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2단 구성이라는 거야, 2단. 그러니까 2단 구성이기 때문에 훨씬 더 웅장한 느낌을 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화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그냥 빠르게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그 우진각 지붕이라는 건 특징이 뭐냐면 정문에서 보면 사다리꼴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삼각형이야. 그런데 이렇게 우진각 지붕을 보세요. 하나, 둘, 이게 중층이잖아. 됐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중자야. 한 번 더 중자. 그러니까 이렇게 중층으로 하면 느낌이 뭐냐면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 들지. 됐죠? 그리고 자, 흥인지문만 이렇게 옹성이 있다고요. 옹성.
됐죠? 네, 그래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문의 옛 사진입니다. 돈이문은 지금은 이제 이건 아니고 일제가 허물었죠. 그 다음에 일제가 조선의 그 도성인 한성을 어떻게 훼손시키고 조선의 오대궁을 어떻게 훼손시켰는지는 잠시 후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숭례문. 그러니까 숭례문도 지금 보시면 숭례문만 현판이 이렇게 세로입니다. 관악산의 화기를 잡기 위해서. 됐죠? 자, 그리고 보시면 앞에서 정면에서 보면 지금 사다리꼴이잖아. 사다리꼴 두 개죠. 그래서 중층에 무진각 지붕입니다. 되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무진각 지붕 말씀 좀 잠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정문. 이거 숙정문은 단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지붕 양식은 아시죠? 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맞배 지붕은 뭐야? 이게 전통적으로 가장 오래된 거죠. 그냥 지붕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놨다고요. 그래서 맞배. 됐죠? 네. 그리고 이렇게 배와 배가 마주 본다는 거야. 내 배 보지 말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맞배. 자, 그 다음에 우진각 지붕을 좀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그 다음에 팔짝은 뭐냐면 그 윗부분은 맞배가 들어가고 아랫부분이 우진각을 넣으면 돼.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팔짝이 돼. 근데 시대적으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아니야. 스타일이 그렇다는 얘기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고려시대 대부분의 건축물은 그냥 다 맞배야. 그 다음에 15세기 특히 조선 전기에 그 어떤 공식적인 행사나 중앙의 권위를 보이려고 할 때는 이게 가장 웅장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우진각 지붕이야. 이해됐죠? 네, 이렇게. 자, 하나 그냥 보시는 김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속. 자, 그 다음에 돈이문 주변에 아까 얘기 다 했어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숭례문 도성의 정문이다. 그 다음에 국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중국 사신이 모화관에서 서대문, 돈이문이 훨씬 거리 가깝지만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래로 이제 삥 돌아서 자, 도성의 정문인 숭례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소위문과 함께 이렇게 세 개가 삼문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야. 그러니까 인구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주변에는 자, 칠패라고 하는 유명한 난전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소금과 어물. 그래서 각종 포구에서 올라오는 이제 어물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유명하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숙정문은 뭐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사진들은 뭐 제가 그냥 참고로 보여드린 거고요. 자, 넘어갈까요? 자, 이건 창덕궁의 정문, 도남문입니다. 도남문. 됐죠? 자, 그다음에 이거 이제 고려 시대에서 자, 유일하게 팔짝지붕이죠. 그래서 이제 무량수전 정도만 그냥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사소문입니다. 자, 사소문은 소위문, 광위문, 창위문, 해화문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소위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러니까 이런 작은 소문들 있죠. 이쪽으로 뭐가 나가냐면 장례 행렬이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일본 놈들이 어떻게 한양 그리고 경복궁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정말 훼손시켰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전통은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을 절대 함께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 여행을 가보시면 일본은 그 마을에 그 심심치 않게 조그만한 묘지들이 이렇게 묘를 모아놓은 것들이 보여요. 일본을 가면. 그러니까 유럽 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그냥 묘지들이 있어요. 그냥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의 묘지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을 절대 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은 항상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지도 한번 보실래요? 지도 한번 보시면 그 지도 밑에도 제가 써놨는데 아니다. 여러분 프린트는 아니다. 여러분 프린트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피기노트에는 써 있는데 나중에 뒤에 또 써 있어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도성 밖의 심리를 성저심리라 그러는데 요 도성 주변에는 절대 개인적으로 무덤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벌려야 돼요. 됐죠? 이걸 이제 성저 심리라 그래요. 그래서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전통이야. 그러니까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을 같이 혼용해는 놓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이제 사소문 얘기 좀 잠깐 했고요. 그래서 주로 이런 이제 일반인들의 장례행렬 이런 걸로 많이 쓰이고. 자, 그다음에 뭐 창의문 같은 경우에는 그 112 사태 혹시 기억나세요? 일명 1968년 이걸 김신조 사건이라 그러지. 그래서 무장공비들이 청와대를 향해서 진격하다가 저기서 이제 다 사살되는 거야. 딱 한 명만 살아남지. 그게 누구냐면 김신조야. 그래서 이제 자, 김신조 너 왜 왔냐? 그때 뭐라는 거야? 박정희 목다로 왔수다. 이래갖고서 나라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목다로 보내자. 뭐 이렇게 된 거죠. 누가 갈래? 누가 가겠어요? 자, 그래서 아무도 안 가지. 김일성 목다로 누가 가겠어요? 자, 그래서 감옥에 가서 사형수들을 모은 거지.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잖아. 그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김일성한테 가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 그들을 모아다가 사실은 실미도라고 하는 무인도에서 자 사실 훈련을 시키다가 나중에 박정희 정부 때 그 닉슨 독트린 이후 이제 닉슨 독트린 이후에 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좀 화해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김일성 목다로 특공대를 보낼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실미도 부대를 그냥 박정희가 폐기 처분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인천 쪽에서 이렇게 이제 무추로 나오려고 하다가 전원 사살되는 사건. 그게 이제 실미도 사건. 그래서 여러분 뭐 영화를 통해서도 보셨죠? 네. 그래서 그 얘기. 자, 그다음에 해화문은요. 원래 문 이름은 그 홍화문입니다. 그런데 이 홍화문이 창덕궁의 동쪽 문이 홍화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니까 나중에 사소문의 이름을 그 해화문으로 바꿉니다. 됐죠? 이름이 똑같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사소문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육조거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 다 드렸어요. 근데 참고로 상군부는요,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육조거리를 검색해 보시면 가끔 상군부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지도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지도랑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이 다른 거예요, 시간이. 왜냐하면 상군부는 나중에 대원군이 비변사 협파하면서 만드는 거잖아. 의정부와 상군부를 분리시킬 때. 그때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군영은 말씀드렸죠. 소영청 북한산성, 수호청, 남한산성. 그리고 도성내를 방어하는 세 개의 부대. 됐죠? 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비변사,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나머지 부서들도 제가 뭐 위치랑 해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성관리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도성 이제 보수, 신축은 뭐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했죠. 그래서 수성 금화사가 원래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후기에는 이게 이제 군 부대가 사실은 방어와 유지 보수를 함께 한다 그랬죠. 이렇게 이론적으로 자 구성하는데 이걸 이제 요 체계를 만든 게 누구냐면 영조라 그랬지. 그래서 영조가 이걸 뭐로 발표한다? 수성 유눔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됐죠? 네, 영조 때 우리 수성 유눔 배우죠. 그게 이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시간 알림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보루각에서 사실은 시간을 알려주죠. 그래서 보루각에서 어떻게 알려줘? 이 보루각이 어디 있어? 경회로 남쪽에 있어요. 경회로 북쪽에는 간이대. 요새 맨날 내는 거지 시험에. 이게 7급이 진짜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봐봐. 결국 9급에도 나왔잖아요. 9급까지도 이건 다 나왔어. 그래서 경회로 북쪽에 뭐가 있어요? 간이대. 그래서 간이대 뭐가 있어? 천문을 관측하는 간이가 있지. 그러면 경회로 남쪽에는 뭐가 있어? 보루각. 그래서 그 보루각에 뭐가 있어? 자경루가 있죠. 자경루. 그래서 자경루에서 시간을 알리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도성의 문을 닫는 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문을 여는 시간은요. 아침에 33번을 타종하고 그러니까 이제 파루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냐면 새벽 4시입니다. 그다음에 문을 닫는 시간은 인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밤 10시입니다. 밤 10시. 그래서 28번을 쳐요. 됐죠? 그러면 이제 도성의 문을 닫습니다. 근데 문을 닫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 자경로에서 알려줘서 이제 정시가 되면 일단 그러니까 군거래 문들을 먼저 닫아요. 그러니까 군거래 문들이 다 닫히면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니까 도성의 문이 닫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반대로 문을 여는 거 있죠? 문을 여는 거는 또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타종을 하면 도성의 문을 먼저 엽니다. 그러니까 숭례문이나 흥인지문을 먼저 연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창덕궁의 뭐 도남문이라든가 또는 경복궁의 그 광화문 이런 걸 연다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열 때는 도성의 문을 먼저 열고 궁궐의 문을 뒤따라 엽니다. 이해됐죠? 네, 이렇게 자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화제는 아까 의금부가 항상 감시한다 말씀 다 드렸죠. 그래서 종을 쳐서 백성들에게 알린다. 자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도성의 구조인데 아까 제가 전조우침 이 얘기했잖아요. 전조우침. 그러니까 이게 전조우침이 이렇게 되는 거야. 봐요. 그러니까 전조가 외전입니다. 외전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앞은 왕의 정무의 공간 조정입니다. 조정.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뒤에가 뭐냐면 왕의 생활의 공간 침소예요. 그래서 내전이라고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전은 뒤로 들어간다. 그래서 전조 후침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이제 경복궁을 그러니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경복궁이 다시 요 룰에 가장 잘 맞거든요. 그래서 경복궁을 이제 예를 들면 여기가 정문이 있잖아요. 그럼 안에 들어오면 정전이 있어요. 정전이 뭐냐면 왕이 공식적 정문을 보는 곳이야. 됐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놓여 있냐면 품계석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창덕궁이나 경복궁을 가면 지금 볼 수 있는데 그 정전 앞에 가면
정일품, 그러니까 정은 없고 숫자만 있죠. 1품, 2품, 3품, 4품에서 품계석이 쫙 써 있잖아. 그렇죠? 네. 자, 지금 한국 분들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아니 경복궁이든 뭐,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경복궁이랑 그 창덕궁, 그 다음에 덕수궁이 지금 야간 개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이 또 끝나고 나중에 또 이게 또 명절 특강이니까 시간이 되시면 딴 데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여기 가까이 조선의 고궁을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가을을 또 느끼시고. 됐죠? 그리고 고궁이 그 낮에 갈 때랑 저녁 가면 느낌이 또 사뭇 달라요. 사뭇 달라.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 이게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다포식이다, 우징각 지붕이다 이렇게 했는데 가서 보면 또 느낌이 달라요. 알면. 예전에는 그냥 지붕이구나 뭐 이랬지만 이제는 좀 다르다니까. 그 원래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전인데요. 여기 이제 그 풍계석이랑 막 있고 이제 그런 곳이야. 됐죠? 왕의 공식적 정무를 보는. 그 다음에 직위식 같은 거 하는데. 이해됐죠? 여기가 정전이에요. 그런데 경복궁의 정전은 뭐라고, 이름이 뭐냐면 근정전입니다. 그래서 말뜻 그대로죠. 그러니까 천하의 일은, 이것도 정도전이 이름을 짓거든요. 천하의 일은 근면하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된다. 그래서 근정전입니다. 이름이. 됐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뒤에 편전인데, 편전이 뭐냐면, 얘가 실제로는 왕은 정무를 여기서 대부분 해요. 그러니까 정전은 잘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침조회라 그러잖아. 아침조회를 뭐라 그래요? 상참이라 그러지, 상참. 됐죠? 상참. 그러니까 왕의 공식적인 업무는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사실은 편전에서 매일 상참을 하죠. 그러니까 정식 조회도 합니다. 그건 어디서 하냐면 근정전에서 하는데, 정전에서 하는데 사실 정식 조회는 그러니까 한 달에 3번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야외를 나갈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디서 하냐면 편전에서 합니다. 편전. 그래서 이 편전을 그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사정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름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사정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드라마를 보시면 그 기억나세요? 왕이 이렇게 계단 같은 게 있잖아. 그 위에 의자 이렇게 앉아 있잖아. 근데 그게 지금 왕이랑 대신이 말하는 곳이 어디냐면 실내야, 실내. 그럼 이렇게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밑에 대신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어. 그런데 그 앉아 있는 게 마룻바닥이야, 마룻바닥. 실내야, 실내.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왕이 뭐라고 그러면 또 밑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병조판서 누구 아래옵니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 그럼 왕이 닥쳐. 뭐 이러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편전이에요, 실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상참, 윤대, 차대라고 하는 왕의 공식적 업무들은 다 편전에서 이루어집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왕의 침전이 있는데,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왕의 침전을 강령전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 보통 왕을 아침에 만나면 이렇게 인사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옥체 강령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강령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왕의 침소에는 절대 가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침소에는 왕이 눕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침대처럼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라 그래요? 옷장, 장롱 이런 것들은 절대 물건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곳에 숨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왕의 침소에는 그런 물건들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강령전이고요. 경복궁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왕비의 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비의 침전은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교태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보통 궁을 만들면 이 왕비의 침전이 실제로 궁의 가장 한복판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이 왕의 침전을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라고도 하냐면 중궁전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냥 중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도성을 만들어 놓고 보면 보통 궁 안에 왕비의 침전이 딱 한복판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됐죠? 자, 그래서 저기에 잠자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에 보시면 맨날 뭐라 그래? 중전마마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세자는 여기 동쪽에, 그러니까 왕이 볼 때 동쪽에 있다. 그래서 동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활하고 여기서 공부하고 뭐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대왕대비가 만약에 같이 있는 경우에 대왕대비의 침소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쪽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궐내각사는 이쪽 바깥쪽으로 나오고요. 됐죠? 뭐 이렇게 보통 자 도성이 배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조선, 자, 궁궐 건축의 기본 개념 했는데, 전조 후침 말씀드렸죠? 자, 말 안 할래요. 똑같은 얘기. 자, 그 다음 좌묘우사 말씀드렸죠? 그래서 좌측. 근데 여러분 이제 대신에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면, 좌묘우사라 그럴 때, 여러분 동양은 좌가 먼저야, 우가 먼저야? 어? 항상 좌가 먼저야. 이해됐죠? 아니, 여러분이 오른손잡이라도 좌가 먼저야. 좌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재상을 원톱을 안 세우잖아. 쓰리톱을 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재상이 3명이잖아요. 의정이 3명 아니야. 그래서 영, 의정, 좌, 의정, 우, 의정인데 우의정이 높아, 좌의정이 높아. 좌의정이 높은 거야. 서열상 먼저야. 좌측 항상 먼저야.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왕이 북자남면하잖아. 왕이 북쪽에 있지. 남쪽 바라보지. 그러면 왕이 바라볼 때는 동쪽이 어느 쪽이야? 좌측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동서로 나왔을 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보면서 지도로 판단하면 안 돼.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왕이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왕이 북쪽에 등을 대고 있다고. 그러면 왕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좌측이 동쪽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종이에다 꺼내놓고 이렇게 지도를 보실 때는 좌측이 서쪽이 되지 않습니까? 우측이 동쪽이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준이 아니라 왕이 서 있는 위치가 기준이야. 이해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전조 후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여러분 조선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원래 이건 중국의 정통 주례에는 궁이 들어가면 궁 뒤편에 원래 시장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워낙 외침을 많이 받다 보니까 도성들, 특히 궁궐들이 대부분 다 배후 산을 끼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기 뭐 시장이 들어갈 수가 없지. 이해됐죠? 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은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양궐체제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왕이 정무를 보는 메인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만약을 대비하는 이궁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사시에 옮겨서 거기서 정무를 그냥 그대로 볼 수 있게 모든 것들 똑같이 준비해 놓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가 메인궁이라면 하나는 서브궁이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이게 외침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왕이 이렇게 자꾸 옮겨 다니는 경우가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외적의 침입이 아니고요. 사실은 화재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의금부가 사실 이제 화재를 늘 항상 감시하고 막 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불이 많이 난다니까. 특히 조선의 경복궁이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가서 보시는 경복궁은 40% 정도 복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경복궁을 정말 너무 많이 훼손시켰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경복궁 정문에서부터 안에 근정전까지 해가지고 그 안에 실제로 걸레각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건물들이 따다다다닥 붙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목조 건물들이거든. 그러니까 불이 한번 붙으면 바람 불면 옆으로 다 옮겨 붙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이궁, 서브를 유지합니다. 됐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자, 경복궁이 법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궁이 창덕궁, 그 다음에 창경궁이 그 역할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사실은 법궁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창덕궁이 하죠. 창덕궁과 창경궁이. 동궐이라 그래서 동쪽 궁궐. 그래서 이제 이 역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경복궁은 그럼 어디 갔느냐?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타지. 그런데 광해도 이걸 못 건드리고 인조도 이걸 못 건드려요. 왜냐면 워낙 대규모 토목공사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이 공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대원군으로 넘어가. 그래서 대원군이 세도 정치를 누르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경복궁 공사를 하게 되고요. 근데 실제로 이전의 국왕들이 경복궁 공사를 괜히 안 했던 게 아니야. 그래서 대원군은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걸 잃어요. 됐죠? 그래서 경복궁 결국 대원군이 정계에서 은퇴하게 되는, 밀려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또 경복궁의 중건이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동궐이라고 하는 창덕궁, 이제 창경궁이 법궁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덕궁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광해가 만든 거야. 임진왜란 이후에. 됐죠? 그래서 경덕궁 나중에는 뭐라고 불리우냐면 경희궁이라고 불리웁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양궐체제가 뭔지 자, 말씀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후원인데 자, 휴식의 공간이고 과거 시험 보고요. 뭐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다른 건 됐고요. 아까 제가 경무대는 설명을 했어요. 특별히. 됐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저로 이용하기도 했었고, 자, 그 다음 나중에 대통령 관저. 사실 뭐 지금의 청와대 자리죠. 청와대 자리가 되는 거야.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덕궁, 동궐이죠. 창덕궁과 창경궁.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지도권 해놓고 봤잖아. 그래서 창덕궁과 창경궁은요, 궁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덕궁을 원래 처음에 태종이 만들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그 성종 때, 그러니까 성종 때 보면 할머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조의 부인이었던 정의왕후, 그 다음에 자신의 어머니였던 그 되게 유명한 여자죠, 인수대비, 그 다음에 또 예종의 자기 작은 엄마까지 해서 그 할머니 셋이 있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 셋이 머물라고 옆에다가 궁을 또 만들어준 거야. 됐죠? 네, 그래서 좀 개조한 건데 얘가 뭐가 되냐면 창경궁이 돼요. 그래서 창덕궁과 창경궁은 여러분 가보시면 두 개가 담벼락 하나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관람하실 때 여기를 관람해서 돈을 내면 여기를 통과할 때 좀 깎아줘요. 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23세 이하는 돈을 내지 않아요. 됐죠? 근데 좀 짜증나죠? 왜 23세야?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죠? 아니에요? 여러분 해당되세요? 너무 어린 척 하는 거 아니야?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23세 나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자, 그 다음. 뭐 어쨌건 그래요. 그래서 그 창덕궁에 가면 존독전이 있는데 이제 존독전만 얘기할까요? 자, 여기에 영조가 직접 썼다는 만천명을 주인홍 자서 현판이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대보단, 숙종 때 만들었던 대보단 기억나세요? 우리가 대명의리론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하나가 뭐죠? 송시열이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사사받으면서 죽으면서 자신의 수여됐던 권상황의 기에 얘기했던 명나라 신종의 사당을 만들어라. 그게 이름이 뭐예요? 만동묘. 기억나세요? 그래서 권상아가 송시열의 유언대로 충북 괴산에다 만드는 게 만동묘죠. 명나라 신종의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조선 중화주의의 상징이야. 됐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숙종 때 창덕궁 안에도 만들어요. 그건 이름이 뭐야? 대보단입니다. 됐죠? 근데 대보단은 나중에 일제가 이걸 이제 선원전으로 바꿔요. 됐죠? 그럼 여러분 선원전은 뭐죠? 역대 왕들의 어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건물이야. 그 이제 선원전이지. 그러니까 왕의 어진, 그러니까 왕이 하는 건 다 어자가 붙잖아. 왕이 타는 가마는 어가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조선왕조, 그러니까 의궤 중에도 왕이 보는 건 뭐라 그래, 특별히. 그렇지, 어람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어자가 왕어자예요. 어지는 뭐냐면 왕의 초상화. 그리고 왕의 초상화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룰이기 때문에 지금 조선 왕들의 어진들이 남아있잖아요. 물론 다 남아있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 영조나 정조나 어진들이 남아있잖아. 근데 그거 거의 실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털 한 올까지 빠짐없이 그대로 그리는 게 원래 어진 그릴 때 그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죠. 자, 그래서 왕의 어진들을 보관한 선원전이 있습니다. 됐죠? 자, 나머지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궁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했던 얘기니까. 자, 도성의 정문들은 다 무슨 화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광화문, 홍화문, 흥화문, 돈화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경운궁, 그러니까 덕수궁의 정문만 이름이 좀 나중에 이제 바뀌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대안문 또는 지금은 대한문 이렇게 불러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정전, 의례의 공간, 그래서 앞마당, 여기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조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전은 왕의 정무의 공간이고, 그죠? 좀 다 한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옆으로 동쪽으로 빠지면 동궁이 있어요. 여기 세자가 있는데, 세자나 세자빈. 여러분, 세자 시강원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세자가 공부하는 곳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서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공부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세자들은 성균관에 들어가서 입학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자도 동기가 있어요. 성균관 입학 동기라는 게 있다고. 그런데, 단 실제로 입학식만 하고요. 공부는 여기 와서 해요. 됐죠? 시강원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세자 이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세자를 호위하는 무사들이에요. 됐죠?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가끔 세자가 이렇게 하면 뭐 세자를 막 졸졸 따라다니는 무사들이 있어요. 그걸 자, 세자 이귀사라고 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그냥 외울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눈도장만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앞에 보면 권례각사가 있거든요. 권례각사 중에 첫 번째 여러분 승정원, 이거 당연히 권례 있어야겠지.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왕이 맨날 누구 불러? 열받으면 밖에다 대고 뭐라 그래요? 도승지를 들라라! 이거 맨날 하잖아요. 맨날 쟤만 불러 불쌍해. 그런데 그 사람 부르는 게 맞아요. 됐죠? 왜냐면 왕명출납의 대표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 승정원 당연히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육조거리에 있어서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홍문관은 자, 특별히 권례에다 만들죠. 권례에다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왜 홍문관을 권례에다 만드냐면 세종이 옛날에 집현전을 권례에다 만들었던 거야. 그런데 세조가 밀어버리잖아,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성종이 다시 들어와서 다시 집현전을 계승하는 걸로 홍문관을 만들기 때문에 홍문관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자, 기록 담당 부서인 자, 춘추관도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문관 기억나십니까? 예문관도 당연히 안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상급관원들은 왕의 교서를 작성하고 하급관원들은 뭘 해요? 사관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모든 회의록을 남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도 궁 안에 있어야지. 승문원은 외교문서 작성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규장각도 정조가 일부러 창덕궁 안에다 만들지.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의원, 사홍원, 상의원은 이거는 이제 생활과 관련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의원은 뭐야? 그러니까 의원들이 있는 거. 이해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에 있어야지. 사홍원은 음식. 됐죠? 옛날에 뭐 많이 보셨던, 요즘엔 여러분 잘 모르죠? 맛이 있구나. 뭐 그거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상의원. 됐죠? 그리고 이제 뭐 의복 뭐 이런 거.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부서들입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5대 궁궐과 관련된 건데, 자, 조선의 법궁. 자, 그래서 정궁은, 자, 경복궁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북궐, 이렇게 부르고요. 자, 태조 때 건설됐고, 임시 때 소실됐다가 고종 때 다시 중건하지. 그러니까 중건하는 게 누구야? 대원군이죠, 대원군. 자, 수정전은 집현전 위치에 건설을 했고요. 나중에 그 가보기역 때 보면 궁극기무처랑, 그 다음에 김홍집 내각, 친일 내각들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회, 이게 맨날 요즘에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경회루의 남쪽에는, 자, 보루각, 자경루가 있고요. 여기 시간 알려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북쪽에는 간이대, 천문관측하는 간이가 놓여있는 간이대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동남쪽에는 흠경각이 있는데, 이 흠경각은 뭐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옥루가 뭐냐면 시계야, 시계. 됐죠? 그래서 인형이 나와서 이렇게 북치고 뭐 이렇게 시간 알려주는 거.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건천궁 고종 때 건립됐는데, 건천궁에서 하나만 얘기하면 87년 여기서 최초로 미국인들이 와서 그 연못 옆에다가 발전기 설치해가지고, 자, 발전기로 전기 내가지고 전등에 불을 켜요. 됐죠? 그리고 이제, 자, 시험에도 나온 적 있으니까 눈도장 하나 찍으시고. 그 다음에 건천궁 옥호루에서 을미사변이 터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전민씨, 명성황후가 여기서 죽는 거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복궁 얘기 좀 했는데, 아니다. 일단 제가 얘기를 빠르게 그냥 다 끝낼게요. 자, 그리고 일본 얘기 조금만 할게요. 자, 태종 때 건설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덕궁은 조선후기에 법궁으로 쓰죠. 정궁으로. 그러니까 경복궁을 광해, 그러니까 선조, 광해, 인조가 다 실제로 손을 못 댄 건, 경복궁은 실제로 여러분 경복궁 가보시면요. 경복궁 그 가보시면 생각해보면 힘들지 않아? 경복궁이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물론 크니까 힘들지만, 실제로 힘들어. 왜 힘드냐면, 경복궁은 줄에 딱 원칙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동선은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뭔가를 하나 보려면 똑같은 데를 들어갔다 나왔다. 또 똑같은 데를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 계속해야 돼. 경복궁 구조가 그래. 그런데 창덕궁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창덕궁은 이렇게 언덕 위에다가 건물 이렇게 올려놓은 형상인데 실제로 남북으로 길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동선이 고려돼 있어. 그래서 창덕궁에서 이제 주요 건물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실제로 가보시면 동선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의 왕들이 실제로 경복궁에 잘 안 있어요. 왜냐하면 경복궁에 살아보면 본인이 제일 불편해. 이게 대빵크거든요. 이게 7225칸인데 그러니까 밖에다가 웬만큼 소리 질러 갖고는 걔 아무도 없느냐. 웬만큼 소리 질러선 애들이 대답도 안 해. 이해돼요? 그러니까 경복궁이 대빵 힘든 거야. 그러니까 살기가 훨씬 창덕궁이 편해.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와 있었다고. 자, 그러니까 외란 이후에 광해가 사실은 복원을 할 때 창덕궁부터 복원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창덕궁이 이후에 법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것보다 창덕궁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전문은 동화문이고요. 도나문이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봤죠? 우진각 지붕의 다포양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후원에 규장각, 주암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서고. 서고는 뭐냐면 원래는 규장각이 그 도서 보관하는 곳이잖아. 그래서 1776년 정조가 즉위하면서 청나라에서 고금도서 집성 수입한 다음에 그 명분으로 갖다 넣는 거죠. 그래서 국내 장서랑 고금도서 집성이랑 다 합해서 한 3만 권 정도를 원래 보관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책들이 대빵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책을 더 넣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밖에다가 추가 건물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서고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국내 책들은 여기다 뺍니다. 그 다음에 열고관이랑 그 다음에 계유화는 뭐냐면 이건 외국 도서예요. 외국 도서는
자, 추가로 이제 놓을 곳이 없으니까 이걸 만들어서 여기다 보관합니다. 자, 참고로 자, 열고관과 계유안은 언제죠? 올해인가요? 아, 작년이구나. 작년 경찰 간부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2016년 경찰 간부. 자, 그것은 요거 물어봤었죠. 자, 그다음에 존덕정 아까 말씀드렸던 망청명월 주인홍 자서 현판이 걸려 있고요. 자, 대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명나라 자 황제 제사 지내는 사당이죠. 자, 그다음 갑니다. 자, 그다음에 창경궁. 자, 세종 때 건설됐던 걸 자 성종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조금 증축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무고욕이라고 해서 장희빈이 여기서 사사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모화변 사도세자도 여기서 죽어요. 뒤주 속에서 죽는 게 여기 창경궁이죠. 그다음에 이제 일제가 창경원으로 격화시켜서 동물원 식물을 만드는데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창덕궁은 광해가 건설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경희궁이라고 불리우고요. 그다음에 조선 후기 자 이궁으로 쓰여지죠. 그러니까 서부궁전이지. 자, 그다음에 나머지 뭐 정문은 뭐 흥화문이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토 히로부미 자 추모하는 사찰 방문사로 나중에 뭐 매각된다. 그다음에 이제 경운궁은 그 원래는 월산대군의 사저예요. 그러니까 월산대군은 누구냐면 그 성종의 형. 그러니까 원래는 월산대군이 왕이 올라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 성종이 왕이 오르죠. 근데 사실은 성종이 누구의 사위야? 한명회.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한명회의 사위였기 때문에 사실 뭐 성종이 왕이 올랐다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어쨌건 자 그런데 이걸 나중에 광해가 좀 증축을 해서 궁궐을 만듭니다. 됐죠? 그리고 나중에 대한제국의 정궁으로 쓰여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정문은 원래 화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자 대안문 또는 대한문이라고 부르죠. 자 정무의 공간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1904년 대화제 이후에 자 중명전에서 실제로 정무를 많이 논의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05년 을사늑약이라는 게 을사늑약이 어디서 맺어지냐면 사실은 중명전에서 맺어집니다. 됐죠? 여기서 이제 을사오족이 사인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석조전. 자, 그래서 덕숭 석조전은 요거 이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게 르네상스 양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대문물 수용할 때 대표적인 서양식 건물 세 가지 얘기하잖아. 하나가 97년 독립문. 하나 또 그리고 98년 고딕 양식의 명동성당. 그리고 대표적으로 1910년 르네상스 양식의 석조전이죠. 됐죠? 그래서 대한제국의 전궁으로서 여기서 원래 그 여러 가지 업무를 보려고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자, 국권 피탈 그러니까 직전에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8월 29일에 바로 국권 피탈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순종이 업무를 여기서 거의 못 봅니다. 됐죠? 그리고 또 여기는 뭐로 유명하냐면 광복 이후에 1차 밑소공의가 열렸던 곳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 마지막으로 문제 들어가기 전에, 그, 일본이, 사실은 조선의 궁들을 훼손시킨 것만, 제가 그냥 빠르게 말씀드리고,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제가 근현사 수업을 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올 때, 제국주의와 식민지 국가들의 관계는 거의 세계사적 보편성이라고 말하면 좀 과장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나라를 잃는 민족, 백성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근데 우리가 일본한테 지난 35년 동안 당한 건요. 사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는 아주 심하게 당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민지들이 우리처럼 당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일본과 뭐 경제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아시아 뭐 이제 더 나가서 세계를 위해서 또 동반자 관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유지하는 거고 우리가 분명히 과거의 역사를 기억할 건 기억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심하게 당한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수많은 징용이니 징병이니 또는 뭐 여자 정신대 근로대니 뭐 이제 뭐 여러분 다 많이 일본군 위안부니 뭐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오늘은 도성을 얘들이 어떻게 훼손시켰는지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경복궁인데 경복궁이 조선의 이게 법궁 제1의 법궁이라는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경복궁을 가장 많이 훼손시켜요. 그래서 경복궁과 창덕궁 쪽을 아주 집요하게 훼손을 시키는데 이 경복궁 같은 경우는 나중에 대원군이 완성하고 나면 이게 총 7,225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칸이라고 말하는 건 방의 숫자는 아닙니다. 방의 숫자는 아니고 옛날에 건물의 사이즈를 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기둥에서 그 다음 기둥까지 요거를 한 칸이라고 합니다.
이게 7,225, 그러니까 이제 7,225칸이에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4,000칸 이상을 허물어 버려요. 그러니까 반 이상의 건물을 허무는 거지. 반 이상을 허물고. 자, 그 다음에 특히 경복궁의 정문이 광화문이잖아요. 근데 이 광화문을 옆으로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광화문도 얼마나 허물고 싶었겠어. 근데 조선인들의 반발이 너무 셀 수 있으니까 이건 일단 옮겨놨다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야. 그래서 이제 해결해 줄 거다. 그래서 일단 문을 옮겨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까 보셨던 왕이 정물을 보는 근정전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딱 근정전까지. 근정전만 살려놔요. 그래서 근정전 앞까지 해서 거의 3분의 1 가까이를 싹 다 밀어버려요. 여기를 싹 다 밀어요. 그런 다음에 경복궁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밀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나중에 무슨 행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막 행사를 막 진행해요. 그러면서 막 건물들을 만들어. 그런 다음에 그 건물들을 허물면서 그 다음에 다시 지을 때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보면 날일자로 조선 총독부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모든 지맥을 끊고 그 다음에 뒤에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이런 건물들은 좀 일부 남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는 싹 다 밀었고 됐죠? 뭐 걸레각사 뭐 그런 것들은 뭐 싹 다 밀렸겠죠.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이제 일본 애들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여기다가 그 건물이 빠져나가 건물을 허물었던 장소마다 전부 잔디를 깔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한국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요,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몰라도 저희 세대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뭐 아파트에 사는 거 말고 그냥 단독주택 큰 데 살고 마당 넓은 집 그리고 그런 데다가 잔디 깔고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의 전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개발의 시대 1960년대, 70년대를 겪으면서 그 남진이라는 가수가, 그는 되게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소위 말하는 그런 게 이제 한국인들의 가장 이상이야. 그래서 조선의 궁궐에는 다 잔디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부잣집에는 넓은 마당과 잔디, 그리고 비싼 개. 이게 이제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잔디는 한자로 쓰면 이걸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사초라고 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사자를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아파트들 보면 1층, 2층, 3층, 4층이 아니라 F층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고, 하물며 병원은 이게 굉장히 예민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 의사라는 놈들이 우리 아버지를 404호에다 입원을 시켰어.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들은요 1층, 2층, 3층 그리고 그냥 5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그 사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사초라는 건 그 잔디, 한자로 쓰면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사초는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잔디는 어디다 까는 거냐면 조상의 무덤에다 까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떼 입힌다 그러잖아. 그래서 조상의 무덤, 그러니까 무덤에다 덮어주는 게 잔디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그 명절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조상들의 무덤에 잔디를 갈아엎는 걸 그래서 개사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한국인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을 섞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통은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을 확실하게 분리시켜요. 그래서 살아있는 집에 절대 잔디를 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집요하게 경복궁의 건물을 정각을 하나 허물 때마다 그 자리에 잔디를 다 깔아줬어요. 잔디를 다 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 건물을 만드는 거야. 이게 조선총독부 건물이 1926년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조선공진회라고 하는 엄청난 행사를 계속 진행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영국, 프랑스, 유럽에서 시작됐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엑스포죠. 그래서 뭐 박람회 이런 행사를 엄청나게 해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조선인들을 그 박람회에 끌고 와서 보여줘요. 그럼 잘 보세요. 이들은 뭘 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거대하게 지어진 조선 총독부 건물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너무나 초라한 조선의 경복궁. 그러니까 이제는 다 허물어지고 몇 개의 건물만 남았던 근정전, 사정전 이런 건물과 그리고 그 주변을 뒤덮고 있는 잔디를 보는 거야. 그러면 조선인들에게 잔디는 죽음의 의미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딱 대비되는 거야,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현대 문물과 그 다음에 옛날 조선의 모습이 공존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야. 조선 총독부 건물을 보면 너무 멋있고, 그 다음에 조선의 옛 경복궁의 모습을 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야. 구질구질하고. 그리고 정말 죽어버린 거. 차라리 저거 좀 다 허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선인들이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집요하게 사실 경복궁이 이렇게 파괴해요. 그리고 그다음 그나마 남아있는 사실은 이제 근정전이나 사정전이나 이런 건물들도 나중에 또 허물어요. 그러면 그때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조선인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명분은 뭐냐면 창덕궁에서 원인 모를 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창덕궁의 건물이 엄청나게 타거든요. 불타요.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창덕궁의 건물을 복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복궁에 있는 근정전과 사정전의 이 강령전 이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건물을 허물어요. 그래서 그 목재로, 그러니까 다시 허물면 나무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목재로 창덕궁의 건물을 지어주는 거야.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건물을 허무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창덕궁 같은 경우에는 화재 사건이 너무 크게 일어나서 정각의 3분의 1 이상이 다 소각돼 버리고요. 그 다음에 창경궁에는 얘네들이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창경궁은 아까 제가 잠시 후에 돌아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원래 이 창경궁의 정문에서 종묘가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의도적으로 도로를 깔아요. 그래서 이걸 끊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다가 벚꽃을 잔뜩 심어주는 거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쿠라, 일본의 상징인 벚꽃으로 창덕궁의 앞쪽이 그러니까 포위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훼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경희궁은 아예 없애버리죠.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의 5대 궁들을 이들이 아주 집요하게 파괴합니다. 됐죠?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우리는 마당 넓은 집에 잔디를 깔고 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집이 사실은 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근데 사실은 이건 한국의 전통이 아니에요. 일본에 의해서 이식된,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지죠.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 또 역사를 배우시는 분들이니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드렸고요. 자,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갈게요. 여러분 저기 시간 잠깐 푸셨죠? 네, 그래서 풀었던 거 한번 보시죠. 자, 요거 풀고 마칠게요. 자, 삼국시대 도성과 관련된 설명인데요. 자, 요거 작년 7급 문제입니다. 작년 7급. 자, 고려 수도인 평양에는 장안성이 축조되었다. 맞죠? 그리고 장안성은 특이한 구조. 이게 평원왕 때 만들었고. 그래서 자, 4개의 성의 구조를 좀 갖고 있는 좀 특이한 구조라 그랬죠. 자, 백제 사비도성 중심 지역의 외곽에 나성을 둘렀다. 맞습니다. 외곽에 나성을 두르고요. 그 다음에 배후 쪽에는 부소산성이 들어오는 거야.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신라의 산성은, 신라의 산성을 축조해서 도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장은 웬만하면 다 맞아, 우리나라에는. 그죠? 네. 자, 그 다음 4번. 고구려 오뇨산성은 국내성 방어를 위해서 축조되었다. 아닌데. 됐죠? 네. 그래서 국내성이 아니라 뭐야? 졸본성이지, 졸본성. 이게 파트너가 틀렸잖아.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틀린 거 몇 번이에요? 4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평지성, 그 다음에 배우산성, 이렇게 짝꿍을 이룬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갑니다. 자, 관한에 들어갈 국가의 도움입니다. 일본에서 국서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작년 국가직 7급이에요. 자, 삼가 구려 고광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싸우네, 둘이. 맞죠? 너무나 유명한, 이게 뭐예요? 발해문항 대음무죠. 그쵸? 그래서, 고려국왕인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게 뭐야? 발해지? 그럼 이제 발해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갑니다. 자, 북성이나 중성 등의 4개의 성곽으로 되어 있는 건 이거 누구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했는데. 이거는 그 고구려 평양의 장안성의 특징이라고. 그쵸? 그 이제 일본은 고구려. 그러니까 땡. 자, 연못 인공섬을 갖춘 월지. 여러분 요거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월지라 그러면서 이게 작년 기출이거든. 월지라 그러면서 안압지라고 써줬으면 안 틀린다고. 근데 안압지란 말을 안 써준 거야. 병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정학사 8종 교과서 문장, 그러니까 그 단어 그대로만 써놓은 거야. 그냥 월지. 그래서 월지를 동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건 어디예요?
신라지, 신라. 됐죠? 네, 신라 얘기고. 그 다음에 나성과 궁궐 후원에는, 자, 궁궐 후원에 해당하는 부소산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소산에, 맞습니다가 아니라, 부소산성을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부여의 관북리 유적이야. 관북리 유적. 그래서, 자, 백제의 도읍이 아니겠느냐라고 오늘날 추정되는, 그리고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직사각형의 내성과 외성, 그리고 주작대를 만들었다. 어때요? 맞네요. 딱 발해네. 그렇잖아. 발해상경성 또는 발해상경성을 호란성이라고도 하죠. 호란성.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3번 갑니다. 자, 다음 지역을 간략하게 그린 건데요. 자, 근데 뭐 이건 한능은 문제인데 크게 어렵진 않죠. 해볼게요. 자, 만월대 남대문 손주교 끝. 자, 어디야? 개경. 그래서 아까 자, 개성의 남대문, 평양의 보통문, 그래서 과도기적 건축 양식을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자, 1번 갑니다. 자, 고구려 장수왕이 남하를 추진하기 위해서 천도하였다. 그럼 이거 어디야? 평양 얘기잖아. 평양. 그죠? B. 자, 그 다음, 통신라 김원창이 왕위계승과 관련해서 난을 일으켰다. 여러분, 이러면 어디예요? 그렇지. 웅천주. 오늘날의 공주지, 공주. 그래서, 땡. 자, 그 다음 고려 문종이 남경은 어디라고요? 한양. 됐죠? 오늘날의 서울. 됐죠?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계양기 시전상인들이 황국정 총상회를, 여러분, 황국정 총상회가 시전상인이 어디에 있는 거야? 아까 그 종로에 있는 거잖아. 종로에. 이해됐죠? 그 종로통에 있는 시전. 됐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건 어디 얘기예요? 서울 얘기잖아요. 그죠? 틀렸네요. 자, 그 다음, 현대 남북경제협력 차원에서 공단이 조성되었다. 근데 안타까운데 지금은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4번입니다. 자, 4번. 이제 2017년 지방직. 여기 이제 작년 거네요. 작년이 아니지. 언제야? 올해 문제구나. 올해 문제네요. 올해. 그러니까 봐봐요. 이제 9급에도 내가 아까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던 그 문제잖아. 자, 조선시대 도성 한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경복궁 근정전의 이름은 정도전이 지었다. 어때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 천하일은 근면하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된다는 뜻으로 정도전이 지었죠. 자, 경복궁의 동쪽에는 사직이, 서쪽에는 종묘가 각각 배치된다.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요선지가 조심하셔야 된다고. 좌우라 그랬으면 오히려 안 헷갈리는데 이게 오히려 위치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동서를 지도상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그 창덕궁 바로 앞에 종묘가 있거든. 그리고 이제 북궐은 경복궁은 저쪽에 있잖아.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게 맞다고. 이해됐죠? 그런데 그렇게 지도로 동서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중요한 건 뭐라고요? 왕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 거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서쪽과 동쪽이 바뀌어야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유교사상인 인의예지 덕목을 담아서 도성의 4대문의 이름을 지었다. 어때요? 맞죠? 그래서 흥, 인지문이고, 돈, 의문이고, 숭, 레문이고, 그다음 마지막 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풍수지리상 지자를 쓰지 않고 그냥 정자를 써요. 그래서 숙정문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4번 도성 밖 심리 안에는 개인의 무덤을 쓰거나 벌채하지 못하겠다. 이걸 성조심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그냥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을 썩지 않는다니까. 일본은 이제 도시 안에 마을 안에 그냥 무덤 만들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바깥으로 뺀다니까. 이해됐죠? 그리고 이런 전통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납골당이나 예를 들어 뭐 같은 걸 만든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 동네 주민들이 제일 반대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뭐라고 인식하냐면 가장 대표적인 혐오 시설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님비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마을에는 안 된다, 야. 니네 동네에 만들어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성조심리. 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갑니다. 자, 5번이에요. 조선시대 한양의 모습으로 가장, 자, 옳지 않은 것. 이건 이제 경찰 간부 문제인데, 자, 볼게요. 자, 정도전은, 이것도 이제 올해 문제네요. 자, 정도전은 궁궐의 전당과 도성의 성문, 유교적 윤리와 오행사상을 담긴 이름을 지었다. 어때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건국 초기에 종로 2연 7패를 조성해서 상업도시로 정비하였다. 아닌데. 여러분 그 조선 전기는요 오직 구경점포인 시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도성 안으로는 절대 난전이 들어올 수 없어. 나중에 난전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 언제부터야? 조선 후기부터예요. 됐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수도 한양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강과 연결되어 수은과 교통이 편리하였다. 이건 뭐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죠. 자, 밑에 나와서 자 왕실의 조상의 신주를 모신 종묘 맞죠? 네, 그래서 여기에 국왕 19위, 그 다음에 정정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왕비 30위를 모시고 있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땅과 곡식신을 모시는 사직을
자, 궁궐의 좌우에 건설하였다. 어때요? 맞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이에요? 3번이 틀렸네요. 조선 후기 얘기지. 자, 6번 갑니다. 자, 조선시대 한양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이건 작년 서울시 7급 문제예요. 자, 서울시 문제 가볼게요. 자, 한양은 통치의 중심 공간인 가를 자, 아래 남향으로 지었대요. 그리고 종묘와 사직을 건설했대.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말이 뭐겠어요? 자, 경복궁이야, 창덕궁이야? 조선 제1의 법궁인 경복궁이죠. 자, 근데 경복궁을 어디 아래로 지었다고요? 백악산, 북악산 아래에다 짓는 거야. 됐죠?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는 안산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밑에서 받쳐주는 산, 안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도성에는 4개의 대문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안에서 받쳐주는 산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안산은 남산이죠, 남산. 낙산은 동쪽 산이고, 자청령. 그죠? 자, 그 다음에 동으로는 흥인지문, 서로는 남으로는 숭례문, 북으로는 숙종문이래요. 자, 그러면 서쪽문은 뭐예요? 서쪽문은 돈의문이지.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네네. 자, 그 다음 갑니다. 7번 갈게요. 자, 7번. 요건 이제 옛날 행시 문제인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조선시대 수도인 한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는 봉화는 남산 봉수대로 직결된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봉수는 상향식이잖아. 상향식. 그죠? 자, 북악산, 인왕산, 자, 남산, 낙산을 경계로 해서 도성을 쌓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성을 건축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항상 근데 어느 도성이나 똑같아요. 일단 테두리를 쳐줘야 돼. 이해됐죠? 성곽을 두르는 것부터 원래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산 4개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자, 이게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 됐죠? 자, 숭례문 밖에 유기전을 설치하여 생활필수품을 조달했다. 유기전은 어디에 있는 거죠? 종로 시전에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틀렸네요. 됐죠? 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궁궐은 경복궁을 먼저 만들고 곧이어 창덕궁을 건설했다. 맞죠? 경복궁은 누가 만든다고요? 맨 처음에 태조 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창덕궁은 태종이 만드는 거고. 됐죠? 자, 역대왕의 신주를 모신 종묘와 토지신을 제사하는 사직을 만들었다. 맞죠? 네,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지도 보고 이거 한능급 문제인데 가볼게요. 자, 이게 지금 도성 지도죠. 도성. 됐죠? 그래서 뭐 북악산, 그다음에 숙정문 뭐 이렇게 하고선 뒤에 삼각산. 여기 이제 북한산이죠. 북한산. 자, 삼각산, 북한산.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거. 저기 이제 북한산성이 있는 거고. 자, 경복궁 앞쪽에 육조거리가 형성되었다. 어때요? 맞습니다. 육조거리는 창덕궁이 아니라 경복궁 앞쪽이야. 자, 그다음에 명단수인 한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 이 사람은 하천을 잘못 본 거죠? 한강이 아니라 뭐야? 청계천이지. 됐죠? 틀렸는데요. B. 자, 전궁인 경복궁 좌우에 종묘와 사직을 배치했다. 맞죠? 자,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에는 문묘가 설치된다. 맞죠? 그래서 문묘에서 자, 공자와 성현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거지. 백악, 낙산, 목멱산, 그 다음에 인왕산을 연결하는 성곽을 쌓았다. 맞죠? 여러분, 이 목멱산이 얘가 뭐예요? 얘가 남산이에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락산은 타락산이라고도 불러요. 타락산. 그냥 락산이라고도 하고 타락산이라고도 하고. 됐죠? 네. 그 다음. 그러니까 아까 2번이 틀렸으니까 자, 2번 정답이고. 9번 갑니다. 자, 조선시대 궁궐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이제 올해 서울시 문제예요. 올해. 각 궁궐이 지어진 순서는 경복궁, 창덕궁, 경희궁 순서다. 어때요? 맞잖아. 자, 경복궁은 태조, 창덕궁은 태종. 좀 전에 한 거야. 그 다음에 경희궁은 원래 이름은 경덕궁인데 맨 처음에 만들 땐 누가 만들었다고요? 외란 이후에 광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참 떨어져 있네. 그죠? 맞잖아요. 자, 후원은 궁궐의 북쪽에 있어서 북원 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해서 금원이라고도 불렀다. 맞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 조정이란 말은 궁궐의 외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전은 아까 말씀드린 경복궁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근정전. 됐죠? 그러니까 정전을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편전 말고 실내에서 회의하는 데 말고. 자, 그다음 앞에 품계석이 놓인 마당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계석이 놓인 건 지금도 가보시면 경복궁이랑 그다음에 창덕궁에는 그대로 다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양벌체제는 국왕의 중심 공간인 법궁이나 중전이나 세자들의 왕실의 가족이 공간이 아니 무슨 소리야? 무장이 아예 틀렸죠? 됐죠? 양벌체제가 뭐라고요? 메인 궁정인 그러니까 이제 법궁을 만들고 왕이 정문을 보는
그 다음에 만약을 대비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뭘 만드는 거야? 서브로 궁을 놔두는 걸 이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이걸 양궐체제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문장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맞게 하면 국왕의 중심 공간인 법궁이 아니라 국왕의 중심 공간이 뭐야? 외전. 그러니까 전조가 되는 거고. 중전이나 세자 왕실 가족의 공간은 내전. 여기가 이제 후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틀린 말이죠. 아예 딴소리를 한 거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양궐체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법궁과 이궁을 두는 걸 양궐체제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올해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갑니다. 10번 갈게요. 경복궁에 대한 서술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 경복궁의 이름은 자, 사대문의 이름은 정도전이 졌다. 어때요? 맞아요. 이거 예전 자, 서울시 문제인데 맞죠? 자, 조선 후기 정궁으로서 자, 그 위용을 어떻게 자랑해요? 됐죠? 쑥대밭이 돼 있는데 불나서. 이해됐죠? 네. 그래서 틀렸는데요. 자, 그다음에 정종, 세종, 단종, 세조도 이곳에서 즉위하였다. 아우, 이런 건 진짜 어렵지. 그죠? 네, 그러려니 하시죠. 됐죠? 아, 그렇게 즉위했구나. 네. 아, 그럼 왕들 뭐 즉위한 궁도 다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니 하시죠. 자, 그다음에 근정전을 중심으로. 근데 요건 좀 전에 했다. 근정전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그러니까 북쪽이라는 게 뒤쪽이죠. 자, 북쪽에 사정전. 기억나요? 요게 편전이라고 실제로 왕이 상참하고 그다음에 윤대 그다음에 차대 이거 다 여기서 한다니까. 이해됐죠?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강령전은 침소라 그랬잖아. 왕의 침소. 됐죠? 그리고 강령전 뒤에는 왕비의 침소인 교태전이 있는 거고 경복궁 같은 경우에. 됐죠? 네. 그래서 보통 중궁전이라고도 하죠. 자, 94년 12월에 야, 진짜 디테일하다. 그죠? 그죠? 그랬지. 그래서 다음에 9월에 완성됐다고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이게 이제 문제를 모르면 이런 거 이제 휘둘리는데 그러려니 하세요. 됐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서울시 문제는 그런 거 되게 많아. 서울시 문제는. 됐죠? 그리고 원래 지방직에서 보는 거잖아. 근데 따로 보잖아요. 그렇죠? 우린 지방직 아니야. 뭐 이런 거지. 뭘 아니긴 아니야. 지방직이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같이 봐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동묘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관우사당. 그거 구급에도 나오고 다 나왔었어. 인구 몇 명인지도 나왔었어. 그런데 서울시 태도가 뭔지 알아? 옛날 문제 인구 몇 명이냐도 18세기에 서울시 인구가 몇 명이야. 이것도 나왔을 테니까. 근데 태도가 뭐냐면 이거야. 서울시 공무원 되실 거라면서요. 그것도 몰랐어요? 섭섭하네. 이런 식이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뭐 경복궁의 뭐 착공 연도도 몰라요? 월도 몰라요? 섭섭하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선지는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래서 다른 데서 팩트를 찾아야 돼. 이해됐죠? 네. 자, 넘어갈게요. 설마 출제자가 이게 12월에 착공인데 9월에 착공이었지. 그리고선 틀리게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또라이지 진짜. 그죠? 네. 총 쏴야지.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는 안 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데. 요즘에 문제 다 공개하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이런 선지는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정답. 담궁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조선 전국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자, 문화체육부가 1990년부터 추진했던 봉사업 첫 결실로 침전지역에서 시골부터 쭉. 자, 그 다음에 했고요. 자, 태원전 97년부터 했고요. 자, 조선 총독부 뭐 했고. 그 다음에 뭐 흥림부 보건. 자, 어디예요? 아, 경복궁이다. 그치? 네, 그래서 읽어보니까 경복궁. 그죠? 자, 그래서 경복궁이 실제로 이렇게 5단계에 걸쳐서 실제로 복원을 했습니다. 5단계에 걸쳐서. 됐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사실은 경복궁 앞을 막고 있는 조선 총독부 건물을 계속 놔두는 건 사실은 적절치 않다는 거지.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그거를요. 여러분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을 계속 썼어요. 박정희 때 전두환 때 군사정부 때 계속 썼다니까. 그래서 김영삼 정부 들어서고 문민정부에서 이게 적절치 않다야. 그래서 허무는 거야. 95년에 광복 50주년 기념을 해요. 그 전에는 뭘로 썼는지 아세요? 정부 제1종합청사였어. 그래서 일명 뭐라고 불렀냐면 중앙청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부처에서 가장 주요 부처들이 그 건물을 썼어요. 그런데 그때 그 건물을 허물지 않고 썼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건물을 너무 잘 졌다. 그게 이유였어요. 참 황당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많이 이제 복원이 됐죠. 그래서 선조가 거처하면서 자, 정릉동 행궁으로 불렸다. 여러분 정릉은 어디죠? 서대문 쪽인데. 그쵸? 네. 그래서 자, 서쪽에 있는 경궁, 덕수궁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태조 때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처음으로 지어졌다. 어때요? 맞아요. 네, 님 맞네요. 자, 일제가 조선 물산 공진의 개최 장소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생각하는 박람회, 일본이 생각하는 아시아의 엑스포야.
됐죠?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부르고 조선인들 계속 불러서 이거 경복궁의 모습을 계속, 경복궁과 조선총독부의 모습을 계속 보여줬다니까. 얘네들 정말 집요하죠. 그러면서 정말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궁, 그 다음에 가장 부잣집은 다 그냥 잔디를 깔고 사는구나를 그냥 세뇌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는 그 사초가, 잔디가 죽음의 풀인데 어느 순간 가장 부잣집, 그럼 우리가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렇게 잔디 깔고 살아야지, 이렇게 의식을 바꿔버렸잖아. 그쵸? 자, 그 다음.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속 건물로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던 중명전이 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잠깐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이건 어디예요? 덕수궁, 경운궁이라고요. 됐죠? 네. 왜냐면 이게 그 또 화재 사건이 나서 잠깐 밖에 나가서 1904년 화재 사건으로 잠깐 밖에 나가 있었다 그랬잖아. 1905년에 여기서 을사내격이 체결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2번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자, 국보 224호인데 그러니까 외국 사진 접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자, 그 다음에 임금과 신하가 덕으로서 만난다는 뜻에 맞게 임금과 신하가 함께 연회를 열었대요. 그러니까 연회 장소네. 그러니까 뭐 행사를 하나 봐. 자, 그래서 뭐 태종 때 지어지고 임진월 때 불탔다가 고종이 다시 짓고요. 그 다음에 자, 1층에는 48개의 돌기둥만 있고 2층에 마루를 깔아서 연회장으로 사용했대. 자, 이거 뭐겠어요? 경회루지, 경회루.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경회루입니다. 됐죠? 자, 13번 갈게요.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궁궐입니다. 자, 한능건 문제인데 해볼게요. 강용전, 왕이 일상생활을 하였다. 자, 옆에 보니까 사정전, 왕의 직무실인 편전으로 자, 대부분의 회의를 비롯한 공식 업무를 왕이 여기서 처리했대요. 됐죠? 자, 그럼 이 궁은 어디예요? 이 궁은 경복궁이죠.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고종이 순종에게 양위하고 머물렀다. 그러면 이게 어느 궁이에요? 이게 경운궁이에요. 경운궁. 덕수궁. 됐죠? 네. 그래서 가볍게만 그냥 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덕수궁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그 궁의 이름으로는 경운궁이 맞습니다. 근데 덕수궁이라는 이름으로 요즘에 불리우죠. 덕수궁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은 거냐면 순종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에게 양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고종을 경운궁에 보낸 건 아니고요. 원래 거기에 있었고 양위를 하고 나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순종이 떠나주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아버지 보고 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떠나주는 거죠. 창덕궁으로 간 거야. 됐죠? 그러면서 아버지 오래 사세요. 그래서 만수무강하세요. 그 의미로 덕수궁이라고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궁궐의 정식 명칭은 경운궁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규장각으로 이용되었던 건물이 남아있다. 이건 뭐예요? 창덕궁이죠? 네, 창덕궁. 자, 그 다음에 도성의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골이라고도 불렀다. 북골이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선의 정궁, 경복궁을 얘기하잖아. 이게 정답이네요. 자, 일제에 의해서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이 만들어졌다. 이런 뭐라고요? 이러면 창경궁이죠. 그렇죠? 서운관 앞에 있던 고개 궁궐의 이름이 유래되었다. 이건 아까 했는데. 그래서 서운관, 그 다음에 이게 고개 현자라 그랬잖아. 고개 현. 그죠? 한자로. 그래서 합하면 운영궁이네요. 운영궁. 됐죠? 그래서 제가 아까 대원군, 그 다음에 공유 얘기하면서 했죠. 도깨비 얘기하면서.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자, 14번 갈게요. 자, 다음은 외국인에게 경복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 미술친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가볼게요. 자, 뭐, 나머지 어쩌고 했더니, 뭐, 나머지는 경복궁이고, 법궁이고, 나머지는 이궁이래요. 밑으로 왔더니, 창덕궁, 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을 말한다. 어때요? 크게 뭐 하자 없죠. 그죠? 왜냐면 지금 이제 외국인한테 설명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경복궁의 정문을 통과하면, 그랬든지, 밑에 봤더니, 자, 나는 광화문을 가리키는 거고, 좌측에 종묘가 있고, 우측에는 사직을 배치했다. 어때요? 맞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설명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자, 큰 건물은 바로 왕의 즉위식이나 책봉 등 국가적 의례가 있었을 때 사용했고, 그 뒤에 왕의 집무실이 있었대요. 근데 밑줄이 왕의 집무실이네. 자,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다는 왕의 집무실은 근정전을 가리킨다. 아닌데. 근정전은 뭐예요? 근정전은 윗문장이네. 그치? 그러니까 위에 뭐라 그랬어요? 왕의 즉위식이나 책봉 등의 국가적 의례가 있을 때 사용했던 뭐라고요? 큰 건물. 얘가 근정전이잖아. 됐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정전 그 뒤에 왕의 집무실이래잖아. 그럼 뭐예요? 사정전. 그쵸? 그러니까 왕의 편전이지. 편전. 자,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라.
자, 왕세자는 동쪽에 있어 동궁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왕비의 거처 공간이 따로 있었대요. 그래서 왕비의 거처 공간을 교태전으로 임금이 거처하는 공간에 서쪽에 배치했다? 아닌데. 예, 뒤쪽, 북쪽에 배치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1번이네요. 자, 15번 갑니다. 자, 하는 건 문제인데, 가라. 문화유산에 대한 건데, 자, 볼게요. 가. 자, 황제 집무실 용도로 석조전을 지은 곳이다. 가가 어디야? 덕수궁. 그러면 덕수궁에 뭐 있다고요? 석조전. 맞지? 이게 1910년에 완공되고, 르네상스 양식이에요. 서양식 건축.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나를 봤더니 복궁, 북거리네요. 자,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이 미소공동위원회 어디서 개최된다고요? 덕송 석조전이잖아. 틀렸는데? B. 2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 3번, 운영궁이네요. 자, 그래서 운영궁에서, 자, 서원철폐 등의 개혁이 논의된 곳이다. 오, 그렇겠죠. 서원철폐라든가, 뭐, 사창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쵸? 네, 다 여기서, 논의가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자, 4번이 이제 창덕궁이네요. 자, 창덕궁은 정조의 개혁을 뒷받침해줄 규장각이 있었던 곳이다. 맞죠? 그 다음에 창경궁은 일제가 격을 낮추기 위해서 동물원 맞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다 틀린 거니까 2번. 자, 그 다음 갑니다. 16번. 가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 경교장인데, 여러분 이게 경교장은요, 뭘로 유명한 거야? 김구의 직무실로 유명한 거죠. 됐죠? 네. 그래서 그 김구의 직무실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1949년 6월 육군 소위 안두희에서 죽은 곳도 어디예요? 여기 경교장에서 죽는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 이 건물이 되게 큰 건물이야. 건물 되게 잘 지었어요. 지금도 있지. 그리고 이 건물이 그래도 좀 잘 보존된 건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삼성 쪽이에요. 삼성. 그래서 크게 훼손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김구한테 준 사람은 친일파예요.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원래 이걸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 하나 들어놓는 거야. 이해됐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뭐라 그러겠어요? 백범 선생 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백범이 또 왜 그 준집에서 썼는데 그럼 꺼져! 친일파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험 듣는 차원에서 친일파들이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오면 되게 잘해줘요. 됐죠? 왜냐면 나중에 만약을 대비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구러시아 공사관이에요. 고종이 을미사변 이후에 거쳐 옮긴 곳이다. 맞죠? 그리고 이걸 무슨 사건이라 그래요? 아관파천. 자, 그 다음에 중명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명전은 대신에 참고로, 지금 보시면 덕수궁 바깥에 있죠?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덕수궁에 있는 게 중명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덕수궁이 훼손되고 하면서 덕수궁이 좀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덕수궁으로 보면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되죠? 그래서 요 안에 자 이제 화재 사건이 나서 요쪽에 와 있었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서 외교권을 강탈당하는 을사늑약이 체결된 곳이다. 맞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자, 석조전이네요. 미소공동위원회. 야, 이 미소공동이 진짜 많이 낸다. 그렇지? 네. 그래서 덕수궁 석조전 1946년, 근데 대신에 정확하게 말하면 1946년 3월, 이게 1차 미소공의가 열린 곳이에요. 2차 미소공의는 여기서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번인데요. 보니까 배제학당이네. 자, 배제학당, 교육이국조서가 발표되고, 여기에 근거해서 교원 양성학교다. 여러분, 교원 양성학교 뭐죠? 한성사범학교잖아. 1895년. 그죠? 그런데 얘는 배제학당인데? 아닌데요? 배제학당은 누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미 북감리회 출신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러가 만드는 거잖아. 언제 만들어요? 보통 이거는 우리가 연도도 외우죠. 자, 배제학당은 1885년이에요. 그래서 미 북감림의 아펜젤러가 만드는 거지. 실제로 이승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 그죠? 네. 뭐 실질적인 뭐 거의 아버지 역할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아펜젤러. 자, 그러니까 틀렸네요.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됐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17번. 자, 기억에서 리을. 자, 일제강점기. 자, 조선총독부는 자, 요거 이제 2015년 자, 국가직 7급 문제예요. 자, 가볼게요. 자, 조선총독부는 수많은 우리 문화재를 훼손했는데 남산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장충당을 공원화하고 그다음에 그 동쪽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기념하는 방문사를 세우고 아까 방문사 아까도 봤죠. 자, 그다음에 거기에는 경복궁을 훼손하여 여러 건물을 자, 가져다 넣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창덕궁 뭐 해서 이제 다시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경복궁 허물어다 갖다 짓고 그다음에 또 저기 뭐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경복궁의 건물을 또 들어다 옮겨 놓게 그리고선 들어다 옮겨 놓고
그래서 막 정문인 광화문도 들어다 옮겨놓고 막 이제 그 짓거리 많이 한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이제 원구단이 있었던 석고전은 뭐 종각으로 변모를 하고, 그다음에 경희궁의 정문인 흥암문을 헐어서 뭐 정문으로 삼았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장춘당. 자, 숙종 때 명나라 신종을 제사하려고 지은 사당이다. 아닌데? 그쵸? 이건 뭐예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대보단 얘기하는 거지, 대보단. 틀렸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세종 때 만든 보루각과 간이대가 있었다. 어디에? 경복궁에. 맞죠? 맞잖아요. 자, 그래서, 보루각과 간이대가 경복궁 경회로, 그러니까 간이대는 어디에 있는 거야? 북쪽. 그 다음에 보루각은 남쪽. 그리고 보루각에 뭐 있다고요? 자경로. 아까 뭐 계속 얘기했던 거야. 자, 그 다음, 디귿, 원구단. 자, 원구단은 을미사변 때 죽은 이경직이나 홍계운동 충신 열사들의 넋을 기리는 재단이다. 아닌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장충단이에요. 됐죠? 틀렸어요. 원구단은 뭐죠? 원구단은 아르사의 공사관에서 97년에 파천했던 고종이 이제 황제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원구단을 만들고 거기서 사마느라 오른다 대한 황제나라다 제국. 그러면서 원구단에서 대한제국 선포식을 하고 황제 즉위식을 하는 곳이잖아. 그렇죠? 틀렸죠?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그다음 4번 경희궁. 역대 임금의 초상을 봉헌한 자, 선원전이 있었다. 그래서 선원전 기억나세요? 왕의 어진을 보관하는 곳. 아까 기억나요? 근데 선원전이요. 경희궁에는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이제 문제 어렵지. 그래서 그냥 누드랭 하나 찍으시죠. 그래서 선원전은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는 요 정도까지밖에 안 나올 거야. 선원전은 그러니까 이 정도만 나와도 과한 거야. 어진을 봉헌하고 있는 건물인데 왕의 초상화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털 한 올까지 사실적으로 그린다 그랬잖아. 선원전은 경복궁이나 창덕궁에는 선원전이 있습니다. 됐죠? 근데 경희궁 같은 데는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맞는 설명 뭐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 정답 2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자, 18번. 자, 마무리 하시죠. 자, 기억에서 리을입니다. 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조선왕조는 주례를 참조해서 한양을 유학을 지향하는 이상적 도시로 만들려고 했다. 사실 이제 이 자신의 이상을 펼친 게 정도전이죠. 자, 주례는 공자의 가장 주례는 공자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 중국문을 정리한 책이고, 주례 따라 북악산 아래 경복궁을, 자, 밑으로 내려올게요. 권래 홍문관, 춘추관, 자, 승정원들의 자, 관청을 이 이상한데? 이거 오타인 것 같은데? 뭔가 오타죠? 이 문제 오타 아니야, 지금? 여러분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 맞다. 아닙니다. 자, 저 혼자 뭐 있죠? 자, 그래서, 자, 이게 끝낼게요. 자, 개인기예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딴 생각하면 안 돼. 자, 해볼게요. 자, 권례는, 자, 홍문관, 춘추관, 승정원 등의 관청이 있었다. 이게 권례각사. 맞죠? 그래서, 자, 홍문관은 집현전을 계승하니까 일부는 이제 안에 만들었다 얘기했고, 승정원은 매일 왕명 출납해야 되니까 당연하고, 춘추관 정도만 누트형 찍으면 되겠다.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니은을 봤더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그 다음에 북문, 숙종문이래요. 자, 갑니다.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의례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어때요? 맞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하냐면, 기우제 같은 거 지낼 때 해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경복궁 앞에 관청이 있대요. 그런데 경복궁 앞에 있었던 관청은 육조의 관청뿐만이 아니라 사간원이나 한성부나 교소관도 배치되었다. 어때요? 틀리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간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육쪽으로 일반 관청에 있지 않고요. 혼자 동쪽에 경복궁 동쪽에 혼자 있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교소관은 완전 멀리 있다 그랬죠. 거의 그 남산 밑에 쪽에 있잖아. 맞죠? 그래서 성계천보다 한참 아래쪽에. 됐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기피부서입니다. 자, 이렇게 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간원과 교소관은 틀렸어요. 한성부는 맞지. 그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는데요. 됐죠? 자, 디귿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리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을 각각 배치했대요. 자, 유기전이 있었던 곳이며 일제강점기에는 화신백화점이 설립되었다. 여러분, 이 화신백화점은요,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이게 워낙 유명한 건물이니까,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허물어졌고요. 그 다음에, 저게 유기전 중에 6개잖아, 유기전이. 가장 탑. 그래서 가장 큰 가게가 비단상이에요. 비단 가게.
그러니까 이 비단 가게가 가장 크고 가장 이게 고가인 게 중국에 사실은 비단을 수입해. 원래 이제 비단은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 수입해서 도성에서 판매를 해요. 그런데 비단은 당시에 정말 그 양반사 대부, 그 권세가들이 대부분 사가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비단 옷을 입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조선인들은 뭘 입죠? 무명. 그렇죠?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무명과 쌀이 화폐처럼도 사용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장 큰 점포가 비단 가게인데, 이게 1880년, 그러니까 82년 이모군란 이후에는 완전히 무너져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2년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면서 청상인들이 내륙으로 직접 들어와 버려. 그러니까 청나라 비단을 예를 들어 조선의 중개상을 거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상인이 비단을 직접 팔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비단 가게가 유의점 중에 제일 컸는데 얘가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무슨 정화 뭐 하는 사람이 이걸 인수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인수를 해서 이걸 뭐로 바꾸냐면 귀금속 가게로 바꿔요. 그래서 귀금속 가게로 이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박흥식이라는 사람이 그 가게를 인수를 해서 이름을 화신상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화신상회로 부르다가 나중에 옆에 백화점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종로통에 백화점이 만들어지는데 그 백화점 3층짜리 백화점을 인수를 해요. 박흥식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원래 있었던 그 화신상회 건물도 허물어.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또 백화점을 줘요. 그래서 동관과 서관 이렇게 해서 종로에 정말 으리으리한 백화점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서 화재 사건이 나. 그래서 싹 다 타버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박흥식은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예요. 그런데 친일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박흥식이 나중에 거기다가 그러니까 정말 조선 최대 규모로 해서 그 동관 서관을 합친 땅의 그 넓이에다가 다시 6층 규모로 백화점을 만들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화신백화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서울 안에 있는 건물 중에 유일하게 엘리베이터 시설도 갖춰요. 그래서 당시에 박흥식은 친일파였지만 조선인들은 이 화신백화점을 그래도 화신백화점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그 한성 안에 건물 중에 화신백화점보다 큰 건물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화신백화점의 건물 소유주가 조선인이라는 게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박흥식은 이제 엄청난 뭐 친일파였지만 됐죠? 이게 화신백화점입니다. 됐죠? 네.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 땅, 그러니까 이제 저기도 이제 종로통 정말 그 아주 알짜 땅 중에 알짜 땅이죠. 그래서 지금은 저 땅을 삼성이 가지고 있어요. 다 삼성이네? 맞죠. 다 삼성이죠. 대한민국은. 자, 그래서 삼성이 현재 여기 종로타워를 세워놓은 그 위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잠깐 화신백화점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제가 6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또 오버했네요. 네. 자, 하여튼 여러분들 저기 이렇게 뭐 궁궐 이렇게 뭐 쭉 정리했는데 제가 이게 뭐 하다 보니까 말도 좀 이렇게 서없이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좀 편안하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문제를 풀거나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뭐 됐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궁궐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